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준비, 솔직히 말만 들어도 뭔가 막막하고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슬슬 퇴직할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싶으면 그때부턴 불안감이 훅 찾아오곤 합니다. 과연 내가 모아둔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수령할 연금이 도대체 얼마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 정말 현실적으로 와 닿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은퇴 준비 얘기하면 나는 직장 생활하며 월급만 받았을 뿐인데 연금 얘기 들으면 머리가 아파. 혹은 지금부터 알아보면 늦지 않았을까? 같은 답들이 돌아와요. 전혀 남일 같지 않죠. 요즘은 부모님 세대조차 연금만으론 빠듯하다고 말하시는데 우리 세대는 더 빠듯해진다고 하니 이게 참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막 첫 연금을 수령했는데 정작 보니 기대치와는 달랐다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또한 이거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나도 빨리 대비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의 첫 연금 수급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그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길지만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본론 은퇴 후 첫 연금을 둘러싼 현실과 사례. 사례 A,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금에 당황한 60대 초반 직장인 김모 씨. 김모 씨는 60대 초반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회사에 30년 넘게 다니면서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월 8,090만 원 수준인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장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데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요즘 연금 좀 나오면 한 달에 한 120만 원은 나오지 않나 하는 얘기가 들렸고 스스로도 대략 그 정도는 될 거라 막연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딱 80만 원대 연금을 받게 되니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감을 느꼈대요. 그렇다고 퇴직 후 한 번에 목돈 나오는 퇴직금에만 기대기도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전세금도 지불해야 하고 만약 부모님 요양비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든다면 금방 바닥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예전엔 은행 금리가 높았지만 요즘처럼 이자율이 낮을 땐 퇴직금을 단순히 예적금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죠. 이럴 때 김모 씨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처음엔 거의 패닉 상태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너무 힘든 육체 노동은 아니지만 초중학생 대상 독서 지도나 자격증을 따서 어떤 취미교실 강사 같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3,040만 원이라도 플러스 수입이 생기면 연금 8,090만 원과 합쳐 11만 13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연금 수급액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은퇴 직전에 이거 왜 이렇게 적지? 하고 놀라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계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능하면 은퇴 후에도 부가 수입을 얻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죠. 사례 B,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연금 상품을 활용한 50대 후반 자영업자 박모 씨. 박모 씨는 50대 후반부터 은퇴 대비를 착실히 해오셨던 분입니다. 자영업을 해오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에 내고 또 따로 개인연금 상품을 두세 개쯤 가입해둔 상태였어요. 처음엔 사업이 힘들어서 이거 개인연금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대요. 하지만 자영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좀 더 목돈을 넣고 안 될 때는 최소 부담금만 유지하며 끝까지 해지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없는 자영업 특성상 정확한 은퇴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0을 기점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고 반은 은퇴 비슷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나오긴 했지만 개인연금에서 월 4,0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합쳐지니 대략 100만 원 초중반은 되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더구나 박모 씨의 경우 치과 치료나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개인연금을 조금 일찍 받기 시작하거나
혹은 사업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소소한 수입으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금 상품이나 적립식 투자 등을 통해 분산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에이, 난 사업하는데 뭐. 적립할 돈도 없는데 하고 포기해버리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민연금 하나로만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꾸준히 다른 통로도 확보해 둔다면 적어도 은퇴 후 첫 연금이 너무 적다 하는 불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사례 시 연금 수령 시점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해 행복하게 사는 70대 부부, 이모 씨 부부. 이모 씨 부부는 70대 초반으로 둘 다 직장에 오래 다닌 건 아니었어요. 아내분은 아이들 키우느라 경력 단절이 좀 있었고 남편분은 50대 후반에 퇴직 후 용역 일을 하면서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두 분 합쳐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찍부터 어차피 많이 못 받는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생활비와 취미생활에 맞춰 지출 규모를 작게 설정해 두셨어요. 예를 들면 차를 팔고 대중교통이나 동네 마실 위주로 다니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만족하고 또 밥도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추가로 드는 돈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아껴 쓰고 살면 재미가 없지 않나 싶지만 두 분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공원 산책, 독서, 문화센터 강좌 듣기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게 되셨다네요. 그러다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마련되면 연금 수령을 조금 뒤로 밀어서 금액을 높이는 전략도 쓰셨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1년만 늦춰도 월 수령액이 약간씩 올라가거든요. 꼭 모든 분께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당장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조금 더 후에 넉넉히 받고 싶다는 분이라면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모 씨 부부 사례는 적게 받더라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수령 시점을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걸 보여주죠. 꼭 많이 받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고 내 삶을 간소화해도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연금 수령 전후 알아두면 좋은 팁들.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보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데?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생각보다 괜찮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연금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얼마나 준비해 두느냐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확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연금 수준 미리 파악하기. 정부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서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 이력, 그리고 앞으로 예상 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자칫 막연히 이 정도 나오겠지? 했다가 은퇴 후 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내 재정 상황과 연금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플랜이 서겠죠. 여러 가지 소득의 파이프라인 만들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개인연금에 들거나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모아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요즘엔 온라인 강의, 소규모 창업, 취미를 살려서 소소한 수입 창출도 가능하니 꼭 정규직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출 규모 조절과 라이프 스타일 재정립. 연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혹은 내가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고 느낀다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줄이는 선택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많이 소비하며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은퇴 후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나의 생활 패턴을 조금 단순화해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생각보다 큽니다. 수령 시점과 세금, 혜택 꼼꼼히 챙기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뒤로 미루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미루는 동안은 수입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일찍 받고 나머지 기간에 다른 자금을 불리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또 연금 관련 세금 우대나 연금소득 공제 등의 혜택도 있으니 잘 알아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은퇴 후 첫 연금은 내가 실제로 앞으로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직접 체감하게 해주는 바로미터 같은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충격받을 수도 혹은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서도 은퇴 이후 계획을 구체화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은퇴 준비에 있어서 너무 늦은 시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확인하고 추가적인 준비를 시작한다면 분명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많은 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모님 돌봄, 아이들 결혼 비용 등등 지출거리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정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생활 패턴을 조정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사례를 통해 연금이 내 기대치보다 적을 수도 있구나.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 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삶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똑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은퇴 준비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